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가끔씩 등장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각자 도생. 아시죠?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은 말 그대로 서바이벌 그 자체입니다. 네. 자, 각자 도생 모르는 분들 없죠? 네. 자, 각자 스스로 방법을 도모하며 살아간다. 네. 스스로 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 자,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맞죠?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죠. 부모님한테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기도 힘들 겁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각자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각자 소생이 필수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얘기했냐? 서바이벌이 뭡니까? 서바이벌. 영어죠? SUR. 요거 맞죠? 네, 네, 생존이죠. 저는 각자 도생이 이 서바이벌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각자 도생을 못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각자 도생과 서바이벌은 네, 필수 불가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연관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네, 그러니까 각자 도생 얘기하면 서바이벌 얘기해야 되고, 서바이벌 얘기하면 각자 도생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왜냐, 이걸 못하면 생존을 못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도생을 못한다. 그럼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 나라의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지 멀쩡한데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벌지 못해서 이 각자 도생을 못한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 봐줍니까? 도와준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줘도 뭐 노인분들, 아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은 도와줄 수 있어도 사지 멀쩡한 사람은 안 도와주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각자 도생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거기다 노인 인구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독거노인도 많잖아요. 독거노인분들도 각자 도생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인분들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왜냐, 어느 정도 노후 대비 해놨고 돈이 있는 분들은 노년이 즐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자금 다 자식들한테 다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연금이라든지 노후 대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파지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한다면,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그 파지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생각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앞가리 못하면 저렇게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각자 도생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존이 생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기도 도움을 받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봐봐. 서울 같은 데 1인 가구 많죠. 서울이 어떻게 보면 각주들이 지금 하고 있어. 서울 같은 경우에 고독사 많이 발생하잖아요. 고독사. 청년 고독사 많이 발생하죠. 왜 발생할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 1인 가구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 비단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구나 부산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서울이 1인 가구가 많고 타지인이 많고 뭐 옆집 이웃과의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옆집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사는 집에도. 그래서 어떤 내가 뭐 살면서 뭔가 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부족하다.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내가 갑자기 아프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은 그런 거예요. 내 혼자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실 건데 서울에 살면 뭐가 힘드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나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원룸청이나 고시원 가보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면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다 여기 왔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인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죠. 반대로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일이 벌어진다거나 내가 살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도생 사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1인 가구들이 사실 문제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갑자기 공과금을 못 내잖아. 그러면 그 누구한테도 도와달라기를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자, 쿨링 같은 경우에 15년째 살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연락할 사람도 없어. 갑자기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 식량도 다 떨어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과연 옆집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문 두들겨가지고 제가 지금 돈 나올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장 얼마라도 빌려주신다면 빨리 갚아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해줄까요? 왜 해줍니까? 여태까지 얼굴도 모르고 통성명도 안 하고 날 도와준 적도 없잖아.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잔인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한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잖아. 지금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절대 다수. 내가 그래 청년 고독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응? 이거 사회가 굉장히 냉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싱글 플레이입니다. 철저한 싱글 플레이야. 안 그렇습니까? 팀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룹도 아니에요. 그냥 철저한 싱글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생존 경쟁을 해야 돼. 내가 책임져 가면서. 서울에 사시면 특히 잘 들어야 돼. 지방에 상경하신 분들. 이거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가지고 간섭할 사람 없구나.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도 뭐라 하는 사람 없구나. 아, 나 이제 자유 찾았다. 자유를 찾은 건 맞는데 책임도 져야죠. 왜 자유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내 생존에 대한 책임 당연히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잠깐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없잖아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도 그렇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서울에 산다고 내가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신다고 청계천 걷는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좋아할 게 아니야. 서울에 고독사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본인하고 비슷한 또래. 나랑 별반 차이도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사실 남자들도 이 문제 직면해 있어. 남자들도 서울 같은 데서 막 직장 잘리고 못 벌어먹고 살면 돈 없으면 정말 힘들어. 하루하루가. 근데 여자분들도 이 결혼 탈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떵떵거리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막 쓰면 안 돼. 배달도 막 시켜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 각자 도생 얘기 나오니까 이 고독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고독사 현장 같은 거 유튜브 영상 보신 분도 있습니까? 고독사 현장 같은 데 보신 적 있어요? 가보면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다 배달 음식이야. 배달 음식 하도 시켜 먹어가지고 배달 영수증 쌓여있고 배달 시키면 주는 것도 있죠. 스티커나 뭐 자석 같은 거. 이제 원룸 냉장고에다가 덕지덕지 붙여있어. 어지간히 시켜 먹었다는 얘기죠. 그 냉장고를 열잖아. 그러면 배달 음식 안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장난 아니야. 부패돼가지고. 그리고 이 입구 쪽에 소주병이 널려있어요. 거의 이게 국룰입니다. 고독사 영상 10개를 보시면 7개 영상이 거의 그래. 최소 모텔이 7개. 그래서 여자들이 더더욱 남자의 능력에 집착하는 것 같아. 왜 본인이 능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본인이 먹고 살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야? 능력이 집착하면 본인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야. 본인이 능력을 키우거나 먹고 살 방법을 만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자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집착을 하는 거야? 능력이 왜 집착을 하는 겁니까? 그거 솔직히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 아니야? 자기도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잖아. 왜 자꾸 여자들만 하려는 일만 하려고 그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착 못합니다. 왜 편법 쓰려고 하시나요? 안 그래요? 각도도생. 그냥 내 사는 거, 내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집중할 테니까 너도 너 먹고 사는 거 집중해라. 대신에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남자도 그렇게 살면 여자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남자한테 능력이 기댄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그 남자가 왜 받아줘요, 그거를?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남자한테 기댄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줄 거야? 나도 내 끼니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한 사람 목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한 사람 더 늘어나면 먹는 거 있는 거 세금 더 많이 늘어나잖아. 안 그래요?
남자들은 또 잘 들으시고 여자분도 잘 들으셔야 돼.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직장 못 다니니까 돈 없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서 평생 이야기 안 통한다니까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뭐 이제 혼자 살고 있잖아요. 결혼 못 하잖아. 결혼할 만 능력 안 되잖아.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약갈 어? 좋든 싫든 간에 각자 도생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 각자 도생을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 된 거잖아. 살다 보니까. 언제나 혼자 사는 게 좋다며. 부모님 간섭 많고 좋다며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앞으로 이게 문화가 될 텐데, 굉장히 장기화 될 텐데, 국파에서 해결 못 할 텐데, 당연히 스스로 이겨나가야죠.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의지와 의존은 안 통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의지와 의존은 안 통합니다. 남자한테 의지 의존도 안 되고요. 국가의 의지 의존도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할 것 같아도 눈을 낮추시던가, 현실적으로 안목을 키우던가, 많은 걸 바라지 말든가. 근데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남자한테 적당히 바라야지, 밑도 끝도 없이 바라고, 정작 자기들이 의무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뭔가 기생하다시피 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남자가 그걸 다 떠맡아서 해야 돼?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자도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준비 단단히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 여러분. 각자도생의 사이가 오면 생존이잖아요. 생존에 있잖아요. 감성이 아니에요. 철저한 이성이야. 요즘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 자기 살겠다고 막 등 떠미는 거 못 봤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현실화 오징어 게임 될 수 있어. 물론 그건 한 명이 살아남는 거지만.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혼자 산다고 내가 뭐 이제 욜로 한다고, 자취한다고, 감성에 취해가지고 룰랄라 거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없어.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은 어지간히 많이 벌어서는 안 되잖아. 정말 많이 벌어야 되잖아. 뭐 세금 떼고 한 400 이상 법니까? 그런 사람도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찾아보면. 그렇다고 서울에 뭐 전셋집을 마련했다거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젊은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월세. 그리고 대부분 한 200 언저리 돈 벌겠죠. 이미 생활비로 반이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일하는 것 중에 좀 불안정한 일자리도 많잖아요, 사실.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일자리 잘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잖아. 그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모으고 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내가 그렇게 별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걸로 족하면 안 됩니다. 당장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내가 뭐 수도권 살고 있다고 뭐 정신 팔려가지고 즐겁다고 마냥 그렇게 있잖아요. 희낙낙거리면 안 돼요. 정말 걱정돼 이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좀 많이 걱정돼요. 뭔가 이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도래했을 때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어떡하려고 그래. 이미 다큐멘터리 몇 번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도생 사이가 되면 누구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다 책임져야 되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아예 각자도생 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들과 같이 살든가. 아니면 눈을 낮추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눈을 완전히 낮추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뭐 결혼하면 살든가. 각자 도생할 어떤 그런 능력과 깜도 안 되면서 하겠다고 했다가 골러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 가지고 과연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때 되면 되겠지. 그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자 도생은 서바이벌입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